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마다 새롭게 그려내야 하는 캔버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캔버스를 그냥 흘려보낸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시간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어야 한다. 관리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지만 설계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조율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창조한다. 그 창조가 바로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빌 게이츠도 일용직 노동자도 학생도 예술가도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설계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어떤 구조로 짜놓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을 돈처럼 생각해보라. 그냥 쓰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늘 허망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한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믿은 결과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역시 믿음에서 출발한다. 당신이 시간을 단순히 채워야 하는 공백으로 본다면 하루는 늘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목적지로 향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루는 단단히 채워진 건축물이 된다. 시간은 건축 자재와 같다.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리면 금세 무너지지만 설계도를 그리고 목적을 세우면 거대한 성으로 완성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도조차 그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무작정 벽돌을 올린다고 하자. 하루는 부엌 같은 공간이 되고 다음 날은 욕실 같은 공간이 되고 또 어떤 날은 창고 같은 공간이 될 것이다. 결과는 혼란이다. 구조가 없는 집, 쓰러지기 쉬운 집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인생이다. 그들은 매일 일을 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흩뿌려진 시간을 쌓는다. 결국 삶은 허약한 건물처럼 흔들리고 조금의 바람에도 무너진다. 반대로 설계된 삶은 다르다.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된 벽돌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하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쏟아야 할 에너지, 집중해야 할 방향이 모두 그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삶이 단단하다. 계획된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구조를 가진 건축물처럼 강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단순한 계획과 설계는 다르다. 계획은 시간표에 불과하다. 회의 몇 시, 점심 몇 시, 운동 몇 시, 이건 그저 종이에 적힌 일정이다. 하지만 설계는 더 크다. 설계는 목적지와 방향을 담고 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만남에서 무엇을 창조하려는가? 내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내 인생의 큰 그림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이 설계다. 계획이 시계를 채운다면 설계는 삶을 채운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시간의 설계는 바로 그것을 보게 만든다. 당신이 매 순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힘이 들어간다.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믿음을 바탕으로 설계한다. 그는 목적지를 이미 도착한 듯이 그린다. 그는 원하는 결과를 생생히 보고 그것을 오늘의 시간 속에 녹여넣는다. 그래서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미래의 현실을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조각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의 정체성을 빚는 도구다. 게으른 하루는 게으른 자아를 만든다. 치밀하게 설계된 하루는 단단한 자아를 만든다. 시간이 쌓여 당신을 만든다. 그래서 시간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당신의 자아 이미지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끊임없이 새겨진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믿음, 그리고 자기 이미지의 교차점이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매일 설계된 하루는 매일 새롭게 강화된 자기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된다. 현실은 믿음의 반영이며 믿음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고백과 같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단, 그것을 우선적으로 놓을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을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휘둘린다. 그는 상사의 지시에 맞춰 움직이고 주변 환경에 따라 반응하며 순간적인 충동의 시간을 빼앗긴다. 하지만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 그는 자기 내부의 중심에서 시간을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파라다임이다. 파라다임은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믿음의 패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파라다임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늘 조급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파라다임을 바꾸면 시간이 달라진다. 시간은 충분하다. 나는 시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올 때 하루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일 시간이더라도 불안에 잡아먹히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집중되는 시간이 된다. 파라다임이 시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파라다임 전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늘 가난했고 시간은 그에게 부족한 자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풍요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믿음을 심으면서부터 그의 시간은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루는 더 이상 고단한 노동의 반복이 아니라 풍요를 향한 계단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시간 설계의 힘이다. 파라다임이 바뀌면 시간은 당신을 위한 도구로 작동한다. 시간을 설계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행동의 에너지다.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벽돌을 쌓지 않는다면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시간 설계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다이어리에 적어놓는다고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붙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책을 펼치는 그 순간, 글자를 읽는 그 순간, 전화기를 들고 실행하는 그 순간, 시간은 생명을 얻는다. 행동이 없는 설계는 환상일 뿐이다. 행동이 있는 설계는 현실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행동이 아니다. 올바른 에너지를 가진 행동이다. 아무 목적 없는 분주함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한다. 바쁘면 생산적인 줄 안다. 하지만 바쁨은 종종 자기 정당화일 뿐이다. 진짜 설계된 행동은 적지만 강하다. 그것은 목적지와 직결된다. 당신이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미래를 향한 행동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시간 설계의 핵심은 핵심 행동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 그것은 감사의 진동이다. 시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에너지의 파동이다. 당신이 시간을 설계하며 매 순간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시간은 특별한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긍정이 미래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불러온다. 시간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감사의 파동을 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설계된 하루에 감사하는 순간 그 하루는 이미 승리한 하루가 된다. 결국 시간 설계는 단순한 스케줄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파라다임을 바꾸고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감사의 파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작업이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탄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하루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시간을 디자인하는 건축가다. 당신은 시간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끊임없이 조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렇다, 인생은 하루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일주일을 만든다.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된다. 당신의 삶은 결국 오늘의 시간 설계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 날이나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다. 모든 하루는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간다. 문제는 그 어디가 무의식이 선택한 길인지 아니면 당신이 설계한 길인지다. 무의식이 선택한 길은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한다. 매일 같은 일, 같은 감정, 같은 결과.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설계한다면 하루는 늘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다. 의식은 시간을 통해 확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과 적용이다. 시간을 설계한다고 해서 단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않는다. 설계도 역시 여러 번 수정되듯 당신의 하루도 반복 속에서 다듬어진다. 지식은 힘이 아니다. 적용된 지식이 힘이다. 시간 설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반복하고 조정할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 반복은 당신의 뇌와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다. 처음에는 불편하던 설계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바뀌면 자아 이미지가 바뀐다. 자아 이미지가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현실이 바뀌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간 설계의 진짜 목적이다.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쓰는 것이다. 시간은 존재의 재료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룰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아를 창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시간 설계의 최종 단계는 지속 가능한 성공이다. 단발적인 성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시험을 위해 며칠간 몰입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몇 주간 집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일시적인 폭발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시간을 지속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지속 가능성의 열쇠는 균형이다. 당신은 하루를 설계할 때 오직 성취만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감사, 휴식, 사랑, 성장, 나눔 같은 요소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은 오래 지속된다. 밥 프록터가 강조한 풍요 마인드셋도 바로 여기서 연결된다. 풍요란 단지 돈의 양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충만함이다. 당신이 시간을 설계할 때 풍요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루는 단순히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키우는 구조가 된다. 풍요 마인드셋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결핍의 마인드로 하루를 설계하면 늘 부족함이 반영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는 압박 속에서 하루는 무너진다. 그러나 풍요의 마인드로 하루를 설계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더 큰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같은 하루라도 결핍에서 출발한 시간은 피로를 남기고 풍요에서 출발한 시간은 에너지를 남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떤 파동으로 설계할 것인가? 결핍의 파동인가? 풍요의 파동인가? 이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풍요의 파동으로 시간을 설계하면 하루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을 불러오는 진동이 된다. 당신이 감사하며 목적을 품고 믿음으로 하루를 디자인한다면 시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무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각성의 순간이다. 삶은 수많은 순간의 연속이지만 어떤 순간은 당신을 완전히 바꾼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대신 시간을 설계하겠다고, 더 이상 하루를 허비하지 않겠다고, 대신 하루를 창조하겠다고. 이 결정이 곧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시간 사용이 바뀌고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간을 설계하기 시작한다면 인생은 다른 궤도를 타게 된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시간을 설계함으로써 미래를 지금 이곳으로 당겨올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가?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두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설계했는가? 진실은 단순하다. 당신의 현재 삶은 어제의 시간 사용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오늘 당신의 시간 설계가 만든다. 시간을 설계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간을 다시 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에 올라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후회로 하루를 채운다. 또 누군가는 시간을 설계하며 성취와 기쁨으로 하루를 채운다. 같은 24시간 다른 결과, 차이는 단 하나다. 의식적 설계다.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짜는 사람만이 미래를 창조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하루는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에너지, 감사, 행동이 응축된 결정체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설계한 시간은 내일의 자아를 만든다. 내일의 자아는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현실이 쌓여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 시간 설계는 곧 운명 설계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설계할 것인가? 당신이 설계를 시작하는 순간 에너지는 달라진다. 행동은 달라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느낀다. 기회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설계된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법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라고 말한다. 언젠가 시간을 잘 써야지. 언젠가 계획을 세워야지. 언젠가 삶을 바꿔야지.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한다.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다시 무의식의 패턴 속에 갇히게 된다.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려라. 더 이상 시간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나는 시간을 설계하겠다고.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당신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설계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시간을 디자인하고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지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 것이다. 이제 상상하라.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루를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강렬하다.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제 결단하라.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그것을 흘려보낼지 설계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간은 당신이 가장 강력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다. 시간을 설계하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건축가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는 예술가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자가 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시간을 설계함으로써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의 희생자가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시간을 설계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파동을 탄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가 치면 파도에 흔들린다.
목적지가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표류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눈을 뜨면 일을 하고 피곤하면 쉬고 또 다음 날을 맞는다. 그러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방향 없는 하루는 방향 없는 삶을 만든다. 밥 프록터는 늘 말했다. 인생은 설계된 대로 사라진다. 목표란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설계도다. 건축가가 설계 없이 집을 짓지 않듯 인생도 목표 없이 지어질 수 없다. 목표 없는 하루는 흩어진 조각이고 목표 있는 하루는 단단한 구조다. 당신이 목표를 세우는 순간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궤도를 따라 흐르기 시작한다. 목표는 삶의 나침반이며 그것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방향 없는 열심은 마치 제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 땀은 흘리지만 아무데도 도착하지 않는다. 목표가 있을 때만 열심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가기 때문이다. 밥 프록터가 강조한 믿음의 힘은 바로 여기서 작동한다. 목표는 믿음과 결합할 때 진짜 힘을 가진다. 단순히 저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약하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목표는 에너지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동과 상황을 그 목표에 맞게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집을 그려본 적이 있는가? 원하는 일자리를 상상한 적이 있는가? 혹은 원하는 관계를 마음속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시각화다. 목표 없는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표 있는 사람은 매일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곧 현실의 설계도가 된다. 밥 프록터는 말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다면 손으로도 만들 수 있다. 목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의 첫 단계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자아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산다.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평범한 삶만 산다. 그러나 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면 무의식은 그 이미지에 맞게 움직인다. 자아 이미지는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목표는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는 토대다. 무의식은 목표 없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방향 없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는 막연한 말은 아무 힘이 없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무의식을 움직인다. 무의식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림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목표는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다. 목표 없는 인생은 늘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누군가의 요구, 사회의 압력, 환경의 제약에 따라 하루가 결정된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인생은 내부에서 에너지가 흘러나온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향해 행동한다. 행동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작은 노력도 누적되어 큰 결과를 만든다. 목표는 행동에 에너지를 붙이는 촉매다. 그리고 목표는 단지 결과만을 바꾸지 않는다. 목표는 존재 자체를 바꾼다. 당신이 나는 작가가 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세우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작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나는 풍요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목표를 세우면 당신은 풍요로운 자아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목표는 단순히 미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 없는 인생과 목표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다. 목표 없는 사람은 늘 변명거리를 찾는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나 진실은 명확하다. 목표가 없으니 그 어떤 이유도 충분한 핑계가 된다. 목표가 있으면 모든 장애물은 단순한 단계로 변한다. 벽처럼 보이던 문제도 목표가 있으면 계단으로 바뀐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목표는 현실을 보는 렌즈다. 그 렌즈를 통해 삶의 모든 장면은 의미와 방향을 가진다.
강조한 파라다임의 전환은 목표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 파라다임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무의식의 틀이다. 목표 없는 사람의 파라다임은 늘 제자리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더 이상 바뀔 수 없어. 그러나 목표가 생기는 순간 파라다임은 흔들린다. 지금까지의 틀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해지고 무의식은 다시 작성된다. 목표는 파라다임을 깨뜨리는 망치이자 새로운 틀을 세우는 붓이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곧 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목표 없는 사람은 늘 방향 없이 분주하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만 정작 돌아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적은 행동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 한 걸음이지만 정확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에 그 한 걸음은 축적된다. 이것이 목표의 힘이다.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단순히 바람이나 소망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재의 자신을 흔드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당신의 현재 틀을 깨트릴 정도로 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은 그대로 안주하고 만다. 진짜 목표는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동시에 흥분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다. 목표는 감사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목표 없는 삶은 늘 부족함을 바라본다. 그러나 목표 있는 삶은 이미 도달한 미래를 마음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은 나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감사로 이어진다. 감사는 강력한 파동을 만든다. 그 파동은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목표와 감사는 하나의 에너지 흐름을 만든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목표가 없다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이다. 목표는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얻을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돈을 목표로 세운다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성장, 기업, 풍요를 목표로 세운다면 당신은 더 큰 존재로 확장된다. 목표는 결과를 넘어 존재를 재정의한다. 목표는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한다. 그것이 당신을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 만든다. 그렇다. 목표는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쓰는 코드다. 목표가 없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어제의 패턴만 반복한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무의식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 프로그램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끈다. 이제 중요한 결론에 다다른다. 목표 없는 인생은 결국 남이 설계한 길을 따르는 삶이다. 사회가 정해준 길, 부모가 기대하는 길, 환경이 주는 길, 그러나 목표 있는 인생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삶이다. 당신이 길을 설계하고 방향을 정하고 무의식을 다시 쓰는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다. 목표는 당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 자체를 확장시키는 도구다.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시야는 늘 제한적이다. 오늘의 문제, 눈앞의 갈등, 즉각적인 욕구에만 묶인다. 그러나 목표가 생기는 순간 시야는 멀리 열린다. 지금의 고통도 현재의 제약도 전부 하나의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발밑에 돌멩이에 주저앉지 않는다. 그에게는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의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다. 목표는 또한 지속 가능한 성공의 핵심이다. 단발적인 성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시험에서 우연히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한때 운 좋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목표 없는 성취는 방향 없는 불꽃처럼 잠시 타올랐다가 꺼진다. 반대로 목표를 가진 성취는 불씨가 된다. 그것은 반복되고 누적되며 더 큰 불꽃을 키워낸다. 지속적인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목표의 결과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다. 목표는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라고.
하지만 사실 목표는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큰 사고방식을 갖추며 강인한 자아로 변모한다. 결과는 보너스일 뿐이다. 진짜 보상은 성장이다.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성장이 멈춘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 없는 인생은 결국 퇴보다. 목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풍요 마인드셋을 만든다. 목표 없는 삶은 늘 결핍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 나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 있는 삶은 풍요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 나는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다. 나는 이미 과정 속에 있다.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만든다. 풍요의 파동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협력을 끌어당기며 에너지를 유지한다. 목표는 풍요를 불러오는 자석과 같다. 그리고 목표는 감사와 직결된다. 목표 없는 사람은 매일 불평할 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목표 있는 사람은 매일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과정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파동은 목표 달성을 더 빠르게 끌어당긴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불러온다. 목표와 감사가 결합될 때 인생은 단순히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 목표는 또한 행동의 질을 바꾼다. 목표 없는 행동은 늘 산만하다. 오늘은 이 일에 손대다가 내일은 저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목표 있는 행동은 집중된다. 한 가지에 힘이 모이고 그 집중이 누적되어 결과를 만든다. 목표는 행동을 단순히 많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 적은 행동도 목표와 연결되면 깊은 파동을 남긴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의 하루는 짧아도 강렬하다. 목표 없는 인생은 결국 무의식의 노예가 된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을 지배하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을 지배한다. 그러나 목표 있는 인생은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한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목표가 심어지면 무의식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목표 없는 자유는 방황이지만 목표 있는 자유는 창조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표류 중이다. 그러나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방향을 가진다. 방향은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을 끌고 간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회사가 정해준 길, 사회가 주입한 기대, 부모가 말해준 안전한 선택.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길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큰 것을 원한다. 더 깊은 경험, 더 높은 성취, 더 강렬한 성장. 그런데도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모순이다. 당신이 오늘 세우는 목표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목표 없는 오늘은 공허한 내일을 만든다. 반대로 목표가 있는 오늘은 강렬한 내일을 만든다. 당신은 매 순간 방향을 정해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면 세상이 당신 대신 답한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답하는 순간 삶은 다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한다. 목표는 당신의 영혼을 깨운다. 그렇다. 목표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외침이다.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자신 안의 잠재력을 불러낸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목표가 있는 순간 당신은 다른 에너지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낀다. 환경은 그 에너지에 반응한다. 우주는 그 에너지에 맞는 기회를 끌어온다. 이것이 목표가 가진 파동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다. 목표를 세워라. 작든 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발걸음은 달라진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목표가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라. 목표는 두려움을 동반해야 한다. 당신을 긴장시키지 않는 목표는 충분히 크지 않다. 두려움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내디뎌라. 그 순간 무의식은 새롭게 프로그래밍되고 당신은 어제의 한계를 넘어선다. 두려움 없는 목표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두려움과 설레임이 동시에 느껴지는 목표는 당신을 반드시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 감사의 진동으로 목표를 감싸라. 이미 이루어진 듯이 감사하라. 아직 현실에 없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손에 쥔 것처럼 감사하라. 감사는 목표를 현재로 끌어오는 자석이다. 당신이 감사할 때 그 파동은 우주에 울려 퍼지고 현실은 그것에 맞춰 조율된다. 목표와 감사가 결합할 때 인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상승이 된다. 지금 결단하라.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는 내 목표를 세우고 내 길을 설계하겠다고.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진짜 자유다. 이것이 진짜 풍요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 목표 없는 인생은 아무 방향도 없다. 그러나 목표 있는 인생은 모든 길을 목적지로 만든다. 지금 당장 목표를 세우라. 그것이 크든 작든 당신이 정한 방향을 가진 순간 인생은 이미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파동을 가진 존재다. 그 파동은 당신을 끌어올리고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 목표를 세워라. 방향을 정하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라. 인생은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목표를 가진 당신은 인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방향을 정하는 순간 인생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를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성취, 더 화려한 자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결과는 방향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곳에 도착한다. 방향이 올바르면 더딘 걸음조차 결국 목적지에 닿는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은 당신이 믿은 결과다. 믿음이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국 결과를 끌어온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결과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항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과정의 축은 방향이다. 방향이 틀리면 결과는 무너지고 방향이 바로 서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믿음의 힘은 바로 방향 설정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곧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스스로를 작게 믿는 사람은 작은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크게 믿는 사람은 더 넓은 길을 선택한다. 결국 믿음이 방향을 만든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향해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향한 길을 걷는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흘러가는 궤도다. 그리고 시각화는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머릿속에 원하는 그림을 매일 그릴 때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 방향으로 인식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듯 시각화는 무의식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다. 방향이 분명할수록 길은 단순해진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내비게이션은 우회로를 찾는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시각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이 와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결과를 쫓는다. 남들이 가진 집, 직장, 지위를 보며 그 결과만 부러워한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사람은 결과를 쫓지 않는다. 그는 길을 만든다. 그는 자신의 파동과 맞는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 결과는 뒤따르는 법이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결과는 원인과 과정의 산물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자기 이미지는 방향을 고정시키는 힘이다.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곧 방향을 결정한다. 스스로를 제한된 존재라고 보면 좁고 막힌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면 길은 넓어지고 끝없이 열린다. 자기 이미지는 방향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이 왜곡되면 길을 잃는다. 자기 이미지가 왜곡되면 인생도 길을 잃는다. 자기 이미지를 새롭게 그릴 때 방향은 정확해지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무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은 바로 이 방향 수정을 위한 과정이다. 과거의 경험과 실패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은 왜곡된 신호를 보낸다. 너는 못해. 너는 실패할 거야. 이 신호는 당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무의식을 다시 작성하면 신호가 달라진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 그 순간 방향은 명확해지고 결과는 변하기 시작한다.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다. 엔진의 코드를 새로 쓰면 인생의 길도 달라진다. 풍요 마인드셋은 방향을 더 큰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결핍의 마인드로 방향을 잡으면 늘 부족함을 따라간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 길은 끝없는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풍요의 마인드로 방향을 잡으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더 큰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라는 믿음 속에서 길을 걷는다. 그러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뀐다. 풍요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풍요의 방향으로 걸으면 결과는 반드시 풍요로 나타난다.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다. 그는 노력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는다. 결과만 좇는 사람은 늘 피곤하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잣대에 맞춰 살기 때문이다. 남들이 인정하는 결과, 사회가 규정한 성공, 타인의 기준에 맞는 성취. 그러나 이런 목표는 자기 길이 아니다. 자기 길이 아니기에 그 결과는 손에 쥐어도 공허하다. 방향이 없는 열심은 늘 허물을 낳는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결코 도착할 수 없다. 방향이란 보이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끌어내는 힘이다. 당신이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느냐가 곧 방향이다. 작은 목표라도 그것이 분명하다면 인생은 힘을 얻는다. 그러나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남이 그려놓은 그림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방향은 단순히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은 존재를 재정의한다. 나는 작가가 되겠다라고 방향을 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작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나는 풍요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방향을 정하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풍요에 맞춰진다. 방향은 미래의 정체성을 현재에 끌어온다. 그래서 방향은 결과보다 강하다. 결과는 나중에 따라오지만 방향은 지금 당장 당신을 바꾼다. 행동의 에너지는 방향이 있을 때만 집중된다. 방향 없는 행동은 늘 산만하다.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일.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관성을 가진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직선처럼 목적지를 향한다. 이것이 에너지의 힘이다. 방향이 있을 때 행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추진력이 된다. 방향은 또한 감사의 진동과 연결된다. 방향 없는 삶은 늘 불평으로 가득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상황이 나를 괴롭힐까? 그러나 방향 있는 삶은 현재에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것이 목적지를 향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감사는 방향을 강화한다. 감사는 길 위에서 에너지를 채워주는 연료다. 감사는 파동을 바꾼다. 그리고 그 파동이 더 많은 것을 끌어온다. 방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방향의 선물이다. 단발적인 성취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성공은 방향에서 나온다. 목표가 분명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잃지 않으니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 결과는 누적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결국 매일 같은 방향으로 쌓아 올린 결과다. 방향은 의식의 확장을 일으킨다. 방향 없는 사람은 늘 작은 문제에 묶인다. 그러나 방향 있는 사람은 같은 문제도 다르게 해석한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더 큰 힘을 키우는 기회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방향이 있으면 의식은 위로 확장된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삶 전체를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배움의 반복과 적용이다. 방향이 있을 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당신은 배운 것을 길 위에서 즉시 적용한다. 그러면 배움은 단단해지고 무의식 속에 새겨진다. 반복과 적용이 쌓일수록 방향은 더욱 선명해지고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결과를 쫓는 사람은 배움을 흘려보내지만 방향을 가진 사람은 배움을 현실로 만든다. 결국 삶은 방향이다. 결과는 방향의 부산물이다. 방향이 올바르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방향이 없다면 결과는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다. 그러니 묻자. 지금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는 어떤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출발점이다. 방향을 정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진다. 방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궤도를 바꾸는 힘이다. 결과는 방향이 낳은 그림자일 뿐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가 바뀌길 원한다면 빛을 바꾸어야 한다. 빛은 바로 당신이 선택한 방향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궤적을 만든다. 방향 없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고 방향 있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린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원한다. 그러나 더 좋은 결과는 더 좋은 방향에서만 나온다. 나침반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에 맴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방향이 올바르면 더딘 걸음도 의미가 있고 결국 목적지에 닿는다. 방향 없는 속도는 피로만 남기고 방향 있는 속도는 성취를 남긴다. 자기 이미지는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깊은 뿌리다.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본다면 무의식은 실패의 길로 향한다. 그러나 자신을 성공한 존재로 본다면 무의식은 성공의 길을 만든다. 자기 이미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따르는 지시서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그대로 된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무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은 방향 전환의 핵심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과거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 실패의 기억, 거절당한 상처, 좌절의 순간들이 무의식에 남아 방향을 왜곡한다. 이 무의식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과거를 반복한다. 그러나 무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면 방향이 달라진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이런 새로운 코드가 무의식에 심어질 때 방향은 새로워지고 결과는 달라진다. 풍요 마인드셋 역시 방향을 바꾸는 열쇠다. 결핍의 사고는 늘 부족한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한다. 나는 이것이 없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 사고는 인생을 결핍의 길로 몰아간다. 그러나 풍요의 사고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다. 풍요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삶은 자연스럽게 충만함을 끌어온다. 같은 길 위에서도 결핍의 눈으로 보면 한계만 보이고 풍요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보인다. 행동의 에너지는 방향을 따라 흐른다. 방향이 없는 행동은 흩어진 불빛처럼 약하다. 그러나 방향 있는 행동은 집중된 레이저처럼 강하다. 작은 행동 하나도 올바른 방향 위에서 반복되면 강력한 파동을 일으킨다.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쌓이는 힘은 결국 벽을 뚫는다. 방향은 행동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거대한 추진력으로 바꾼다. 그리고 감사의 진동은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한다. 방향 없는 사람은 늘 불평을 찾지만 방향 있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 나는 이미 가고 있다. 나는 이미 성장하고 있다. 이 감사는 방향을 강화한다. 감사는 길 위의 연료이자 끌어당김의 자석이다. 감사하는 순간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이 방향에 맞춰 당신에게 다가온다. 결국 방향은 지속 가능한 성공의 토대다. 단발적인 성취는 누구나 경험한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성공은 방향에서 비롯된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결과가 늦게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길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은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을 붙잡아주는 닻이다. 삶은 방향으로 정의된다. 오늘 당신이 어떤 방향을 택했는가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방향 없는 사람은 늘 같은 문제 속에서 맴돌고, 방향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밟고 위로 올라선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방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방향을 정하라.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다. 결과만 좇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결과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성취가 내일은 무너질 수 있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은 잊히기도 한다. 그러나 방향은 다르다.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방향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이다. 결과는 때로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방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방향이 바뀌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방향이 틀린 채로 결과만 바꾸려는 것은 거꾸로 선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뿌리가 땅에 닿아야 나무는 자란다. 방향은 뿌리다. 뿌리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생각이 만든 길 위를 걷고 있다. 생각이 방향을 정하고 방향이 길을 만들며 길이 결과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만 올바르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이 된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가?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그러나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절반을 가진 것이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늦게 가더라도 결국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향은 속도를 이긴다. 방향은 결과를 초월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남이 정해준 방향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방향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이다. 당신이 한 발 내디디는 순간 길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정한 자의 발걸음은 빛을 만든다.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길은 당신을 위해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방향은 단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자아를 창조한다. 방향은 당신의 존재를 다시 쓰는 펜이다. 그 펜으로 오늘 쓰면 내일은 자동으로 달라진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다. 결과는 기다리지 마라. 방향을 선택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운 궤도에 올라탄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파동을 가진 존재다. 그 파동은 당신을 끌어올리고 당신을 앞으로 당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원하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결과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방향이다. 방향 없는 성공은 허무하고 방향 있는 과정은 이미 성공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방향을 정하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